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이 서울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붉게 나오는 부분에는 어김없이 쪽방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0도로 추위 절정을 보였죠.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도 활발한데 그 온기가 모세혈관처럼 골목 구석구석까지 닿아야겠습니다. 12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주민을 태워주기 위해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족한 쓰레기통으로 거리 곳곳이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쓰레기통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마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8억 원 성금 목표로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고 성금 모금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서대문구 아현역과 홍제역에 이어 최근 독립문역에도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도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관용차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업무 시간에 토론회 참석자를 관용차로 데려다 줬다는 건데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데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송파 체육문화회관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문제는 업무 시간에 한 공무원이 관용차로 일부 주민을 토론회에 데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박인섭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특정 정당의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 차량으로 특정 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모셔다 주었다는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송파구는 순찰 시간에 지역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관례적으로 관용차를 탑승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적정성 여부를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또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관련 법 규정과 사례를 철저히 송파시설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특정 정당에서 진행한 강의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인섭 의원은 공단의 한 간부가 특정 정당 행사에 강사로 참여하며 4차례에 걸쳐 20만 원씩 강사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파구는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했고 강의료는 공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강의 내용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이 밖에 이날 구정질문에서는 북일해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유지관리 주체가 구청인 만큼 장지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탄천보다 한강수 공급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탄천을 고수하는 SH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북구의 주요 상권하면 고려대와 성신여대 앞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이 번화가 속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결국 무단 투기로 이어지면서 행인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앞 번화가, 거리의 미관을 담당하는 가로수 아래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북구의 또 다른 번화가인 성신여대 앞 하나로 거리입니다. 담배꽁초와 먹다 버린 음식물까지 이곳 또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쓰레기가 조금 모이다가 한 며칠이면 이렇게 쌓여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보통 쓰레기가 뭐 가정집 쓰레기인지 뭐 영업집 쓰레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에 거리를 찾는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치우고 치워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쌓이는 상황. 시민들과 상인들은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공식적인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나 버리고 또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모두 117개. 대표 상권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앞 번화가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생활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늘자 관리 문제로 인해 개수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 같은 데서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쓰레기통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주고 매일 이제 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좋죠. 근데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막상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 주변이 더러워져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 인력도 부족해 골목마다 설치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관리 인력은 없죠. 그쪽까지 이제 미화원이 관리하기에는 저희 미화원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120명 정도인데. 하지만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현실 속에서 쓰레기로 고통이 끊이질 않는 특정 지역에 한해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구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요 구정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민 자문관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첫 토론회에서는 창의 행정 우수 사례 투표와 주제별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민간협치자문기구인 시민자문관의 첫 번째 오프라인 토론회. 공무원들과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논의 주제는 주민 참여와 생활환경, 인쇄산업 활성화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공놀이를 하러 가면 축구회 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동장을 딱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려면 비용도 엄청 들어가요. 그 비용들을 다 소상인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럴 수가 있죠. 시민자문관은 지난 9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요 구정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주민협치 모임입니다. 주부와 전문가, 학부모를 포함해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민 81명이 선발 또는 추천됐습니다. 우리의 주요 정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주요 정책을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정책을 제안,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정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저희가 구청에 좀 반영하려고, 전달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말하다 내일을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시민자문관의 첫 토론회에선 초등 돌봄과 악취 차단기 개발을 포함한 6개의 창의 행정 우수 사례 투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책을 빌리고 싶어도 도서관까지 찾아가야 하는 수고스러움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문구가 365일 언제든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을 지하철역에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역사 안. 지나가던 한 학생이 발길을 멈춥니다. 얼마 전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이 눈길을 끈 것. 갖고 있던 도서관 회원증을 이용해 몇 번의 터치로 금세 책 한 권을 빌립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멀리 갈 때 이제 지하철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 하나 빌려서 이제 가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도서관에 못 가더라도 여기 와서 책을 빌리면 되니까 되게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지하철역에 등장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초 아현역과 홍제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최근엔 독립문역에도 선보인 것.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쉬는 날 없이 지하철 운행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약 500건의 도서가 구비돼 있습니다. 대여 도서는 분기별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철역 근처, 전철역 위주로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손으로 터치가 가능한 화면엔 분야별 도서 목록이 소개돼 있고 자판을 이용해 직접 검색도 가능합니다. 1인당 2권까지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 빌린 책은 반납 역시 스마트 도서관을 통해 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직장인이나 학생들, 이들을 위한 지하철역 무인 도서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채용시장에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AI 면접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 송파구에 마련됐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곧이어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록물 연구사로서의 자질을 더 키우기 위해서 실무적인 일을 접하게 되고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재빠르게 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 170여 곳의 기업이 채용에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되는 면접에선 각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한지 말투와 표정, 간단한 게임 등을 토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24시간 다 가능하고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몰입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을 좀 가장 염두에 두고 좀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가상 체험을 통해 면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VR 기기를 착용하면 실제 면접장에 있는 것처럼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눈앞에 2명의 면접관이 등장하고 대답 속도와 시선 처리, 목소리 톤 등이 분석됩니다. 면접 내용은 녹음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AI랑 VR을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연습 활용을 좀. 송파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일자리 허브센터에 AI VR 면접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면접 체험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의 수정 방향을 제시해주는 AI 자기소개서 분석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최신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I VR 면접 체험관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바람이 불고 있는 채용 시장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어제 마포구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웃을 도우려는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목맘 앞에 길게 들어 선 줄, 누구나 한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렸습니다. 동네 주민들끼리 혹은 직장 동료들끼리 십시일반 모은 돈. 작은 정성이지만 모금에 참여하면서 사랑의 온정을 더합니다. 우리가 전체 모금을 한 이 기탁금은 마포구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가정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포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동을 대표해서 나온 주민들과 관내 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바자회도 인기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희망 나눔 푸드마켓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물품을 판매했고 수익금 역시 불우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구청 또는 동사무소로 오셔서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상담하십시오. 우리 어려운 분들 그리고 외로운 분들이 춥지 않으면 따뜻하면 우리 마포가 대한민국이 서울이 다 따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인정 이거를 나누려고. 한편 이날
10월 마포구청 광장에는 8억 원 성금 모금을 목표로 한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주민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집기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과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산업을 짚어보는 딜라이브 특집 다큐멘터리 태양광 다시 태어나다가 오늘 저녁 방송됩니다. 태양광 다시 태어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태양광 재활용 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려는 국내 신재생 산업 활동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태양광 발전 시설과 비교한 우리나라 산업의 보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딜라이브 특집 다큐멘터리 태양광 다시 태어나다는 오늘 저녁 8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강동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정례회 일정을 하루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해 예산을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 줄인 겁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의회 소속 일부 구의원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회기 일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의회 제268회 정례회는 이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일 열린 회의에서 하루 앞당긴 9일까지로 정례회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의회 신무연 의원은 이번 정례회가 이달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음에도 민주당 소속 구의원 일부가 다음 주 예정된 당내 산행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례회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번에 그 예산 심의하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민주당 자기 당협에 산행을 하기 위해서 일정 바꾼 겁니다. 신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해당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의 있어가지고 발언을 하려고 의사진행반을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묵살시켜버리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고 바로 모든 것을 끝내고 속기록에 안 남기겠다 이거죠. 한편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강동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해당 당협 관계자는 당내 산행대회 일정으로 정례회 회기를 변경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산악회는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산악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의회 제268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7일 일정이 확정돼 당초 10일 진행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 대표 축제면서 주민주도형 축제로도 호평받은 노원 탈축제. 그런데 취지가 무색하게 조직과 동원이 있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노원 탈축제 문제점을 실토합니다. 수년째 축제를 열고 있지만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며 축적된 노하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도 많이 만들어서 퍼레이드도 하고 몇 년간 해왔는데 솔직히 탈축제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 구청장은 그러면서 탈축제 본래의 취지는 주민이 탈을 만들고 쓰고 나와 축제를 즐기는 철저히 주민 주도형 축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 축제를 돌아보면 동원과 조직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탈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탈을 그려가지고 나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동원의 행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 떨어지는 행사에 다수의 주민이 실망했다는 구청장의 고백에
구정질문에서 탈축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자유한국당 김태권 의원조차 버스칸 듯 화제를 돌립니다. 예, 참 딜레마입니다. 예, 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청장이 작심한 듯 탈축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탈축제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탈축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억 9천만 원이지만 기간은 1박 2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관위 대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열린 설명회에는 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정당과 개인, 사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 제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등록부터 후보자 마감까지 문자나 이메일,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일 강남시어터에서 자원봉사자 대회 강남 V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서울특별시장상 3명과 강남구청장상 41명,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장상 2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들은 동중심 자원봉사 캠프와 생활안전방범활동, 어류해설 전문봉사당, 어화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자원봉사자 대회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6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암동 복합 쇼핑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는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민들일 겁니다.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